안녕하세요. 프로선설위반 최승환입니다. 앞에 세션에서 들으면서 약간 좀 후회도 되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스타트업하다 돈 떨어져서 그만둔 경험이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각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러한 주제로 자동차 산업 주로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올해는 자동차 산업 빼고 이렇게 의뢰가 와서 나름 산업적인 타 산업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전통적인 산업, 그 다음에 신산업. 그래서 기존의 헐리우드 주변의 중심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 진출해 있는 지역별로 자체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죠. 또 하나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이야기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영향력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나 뭐 커스터마이징 되어져 있는 애자일 프로그램 개발 방식, 뭐 이런 면에서도 많은 경우에 벤치마킹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닥에 대한 사례, 이에 반해서 공유경제에 기반한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닥의 브랜드를 보니까 뭐 나름대로 비운이라면 비운인데,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캐비넷에 잘 넣어두었던 결과가 지금으로서는 좀 참담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로고 몇 개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산업별로 미디어에서부터 여행, 뭐 금융,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리테일 이렇게 쭉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뭐 옆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츠는 소유해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차원의 활용으로 가고 있고, 이 금융의 변화는 뒷부분의 사례를 제가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거 오픈해서 뭐 타행 계좌의 조회뿐만 아니라 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범 서비스 중에 있고 조만간 정식 서비스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러한 핀테크는 은행의 영역을 전 산업으로 확대시켜 놓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산업에서의 신기술을 활용한 와해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뒷부분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유틸리티도 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에서부터 보안 기술까지가 우리한테 주는 파급 효과는 제법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 설비, 송전 배전 포함해서 제일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미국은 이 외에 도로 인프라 포함해서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의 품질 수준이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기도 할 거고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효율화와 최적화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여기에도 Y적 기술이 사용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 리테일하고 관련된 내용도 제가 뒷부분에 뭐 몇 개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O2O를 이제 뛰어넘어서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경험은 충족되어지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나 공공 이런 좀 부분은 뭐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전부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촉진하는 기술 뭐 6개 정도 점 찍어 봤는데 이거 외에도 많은 기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빅데이터는 AI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와 서비스업의 제조화를 촉진시키는 트리거가 되고도 있고요. 그 외에 AR, VR 이러한 콘텐츠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그 바운더리를 굉장히 크게 확대시켜 놨고 이것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뭐 이런 정도의 기술들이 현재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IT 투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하나 생겨서 이 내용을 좀 찾아봤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설문 결과입니다. 1980명에 대한 설문 결과고요. 내년 또는 3년 후에 네가 IT 투자의 목적이 뭐니? 3개만 골라봐.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16년, 18년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 기존에 저희는 IT 투자가 경비 절감으로 귀결될 수 있었는데 18년도에서는 훅 줄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보시는 점선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든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거나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점선 쳐 있는 IT 투자의 목적이 오늘 제가 거론할 각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5가지의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을 가지고 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뭘 이니셔티브로 잡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만든 후에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성숙도 레벨보다는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을 거로 보여져서 다른 종류의 자료를 좀 찾다 보니 디지털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속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방법을 취하더라. 두 번째는 앞에 스포티파이의 애절 소프트웨어 개발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애자일 방법을 사용할 때 스크럼이라고 하는 작은 작업 조직을 만들고 이 작업 조직이 기획에서부터 테스팅까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스포티파이도 트라이브라고 하는 작업 단위를 만들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현업까지도 인발부 되어져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접근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아졌던 경쟁력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B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유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넥티드 인티그레이티드 스트래티지를 구사했다라고 하는 방법,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생각해지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보안에 관련된 내용. 이러한 4가지 속성이 산업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던 사례를 종합해 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보여지는 4개의 요소, 운영, 그 다음에 고용, 고객, 시장, 요 각각 4개의 관점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퍼레이션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심리스하게 프로세스를 연결하게 되면 리드 타임이 짧아지고 최적화되고 효율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든가 비용 최적화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혁신의 기반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내용조차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세션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이 사회의 주된 소비계층, 생산계층이 상당히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반응성도 빠른 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젠 Y라고 저는 써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고 그러한 접근 방법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었다.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뭐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계층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주체에 대한 변화 아니면은 새로운 채널 이러한 부분들도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비즈니스 유저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것,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던 기업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디지털 투자의 KPI는 무엇이었느냐, 스테이크홀더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좀 대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제한된 버짓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 주로 경비 절감을 냈느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현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딜리버리를 어떻게 정보화할 것이냐, 디지털화할 것이냐가 화두이고 향후에는 비즈니스 성과를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곳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딜리버리 오브 레저트라고 하는 거는 저 역시도 회사 내부에서 받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자매체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산업 분석 보고서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성장 전략을 세우는 컨설팅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니지먼트에서 받는 챌린지는 사람이 앵벌이 하듯이 서비스 전달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디지털화해 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도전이라서 이 내용은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라고의 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거에는 신기술의 구현, 채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니셔티브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관점이고 그 이후에는 접근 방법조차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포터였는데 이제는 같은 담당자고 향후에는 경쟁 우위를 창출하게 되는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 은행에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의 최적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의 조직 구조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항상 회자되는 은행은 BBVA잖아요. 뭐 얘네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시티은행, JP모건 뒷부분에 제가 좀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조직들의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조직들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개발자, 현업 이렇게 페어로 작은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빨리 움직이는 성향을 역시 금융권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여기에 나오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가지고도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라도 이러한 것들을 흔히 생각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적 경계도 없어지고 시간적 제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인플로이들의 능력도 배가시키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가고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자하고 현업이 한 팀이 돼서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들을 없애 나간 결과가 현재 각 산업에서 나타났던 디지털 전환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비즈니스의 모습은 여기에 보여지는 어떠한 제약 요소도 없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바빠지는 뭐 그런 변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가 여기에 글자에 색깔을 안 넣습니다. 유럽, 미국, 아태, 남미 이런 순서예요. 역시 1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IT 투자에 대해서 IT 투자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상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어지는 상황이 역시나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각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ABCD 네 가지 속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제가 세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사례, 핀텍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금융 사례를 뽑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산업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핀텍이 접목되어지는 데에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항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공항의 신축 증축은 다소 좀 늦은 편이에요. 그 결과 우리 연휴 때 되면 다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항 되게 혼잡해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제2터미널 개장하고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항은 심야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이 좀 적다 보니까 피크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미 설계 용량을 뛰어넘은 항공기 이착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국가 정부든 어느 공항 운영 사업자든지 간에 공항 혼잡도를 줄이고 별도의 큰 투자 없이 터미널 하나를 더 증축하지 않고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스마트 에어포트, 에어시티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세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산업에서 여기 빨간 점 찍혀져 있는 거, 파란 점 찍혀져 있는 거, 빨간 점은 회제되어 있던 기술, 그 다음에 녹색 점들은 이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 이렇게 좀 점을 찍어봤어요. 저희가 매년 발표하는 탑50 테크놀로지에 항상 빠지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한 16년도 이후로 빠지지 않고 회자되고 있는 기술이 Anything as a Service 기술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레이어 나눠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에저 비즈니스 이런 식의 가상화된 서비스로 산업 적응도를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적인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굵은 색깔로 썼고요. 여기에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에서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될 거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유럽의 은행들은 이미 여기까지는 나와져 있는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코그너티브 관련한 기술들은 현재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대출 심사, 다른 하나는 이상거래 탐지, 프로드 디텍션 이런 쪽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금융권이 생각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빨리 혁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핀테크와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융권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이미 옛날에 했다고는 하는데 뱅킹은 핵심인데 은행은 아니야. 이 얘기는 유럽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핀테크 가지고 오픈 계좌라고 하는 부분들로 풀려지고 있지만 금융권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금융권의 플레이어가 아닌 외부에서 이미 사용해서 금융 비즈니스의 바인더리를 이미 은행 바깥으로 넓혀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하단부에 있는 뭐 크라우드 펀딩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브로커 아니면 P2P 그다음에 기업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금융 서비스의 바운더리는 이미 각 산업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이 유럽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은행은 이미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금융 서비스의 타산업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기준으로 어떤 금융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느냐? 투자 액수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JP 모건 체이스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소비자 금융 위주이긴 하지만 시티은행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벤치마킹 되고 있는 은행이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순서대로 디지털 혁신을 거쳐가고 경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금융의 대표 주자 시티은행,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미국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달러 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JP 모건, 아까 투자액이 제일 높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블록체인에서부터 쭉 영역을 잡아서 어떤 파트너들하고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느냐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아무래도 소비자 금융 위주로 하고 있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많은 솔루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비교적 미국 내에서 앞서서 움직였던 그런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는 많은 오해들이 좀 없어진 거는 같습니다. 블록체인 이퀄 암호화폐, 암호화폐 이퀄 사기, 뭐 이랬던 오해가 있었고 이런 오해들이 이제 많이 해소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각 은행의 정보 투자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13개 은행하고 진행을 했고요. JP모건도 들어있었고, 시티도 들어있었고, 뭐 BBVA도 들어있었고, 아까 웰스파고도 들어있었고, 니네가 블록체인을 지금 은행 업무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퀘스처네어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모든 은행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팀을 가지고 있었고요. 디자인 팀하고 구현 팀 별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일본 아저씨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래의 알고리즘을 변형해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모든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 유럽 정부 또는 주주 명부 구성, 그 다음에 신선 화물의 화물 트래킹 이런 데서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블록체인 활용해서 뭐 가계대출 신청서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고객 정보를 모은 고객 정보의 분석을 통해 타겟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소비자 금융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투자자들의 등급 분류가 과거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다음에 제로 코스트. 아무래도 브랜치가 없어지다 보면 제로 코스트가 되고 있고요. 브랜치가 없애는 것이 정보기술에 대한 소외자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야 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미 유럽은행들은 없어진 지점에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대1로 붙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만큼 유럽에 있는 은행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화. RPA라고 하는 부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동화 레벨을 하나 더 늘려서 필기 인식 아니면 인쇄 매체 문자 인식 등을 통해 현행 법규상에서 반드시 진구해야 되는 서명 부분까지도 그냥 이렇게 철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광파일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 뜯어가지고 자동화시키고 있는 부분, 유럽은행도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은행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박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금융권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꼭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공항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더 큰 규모가 요구되고 있고 공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동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또는 여행사들의 연결을 통해서 여행의 복잡도는 점점 증가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묶여지고 있고 에어시티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요구받고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객 경험을 개선해서 면세점 수익이요. 이런 부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공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안 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큐리티 부분도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공항 조성의 주요 동향 8개 모두 다 지금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CCTV에 잡혀진 조그마한 얼굴, 원거리 안면 인식을 통해서 테러 수배자인지 아닌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는 감정 인식이겠죠.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고객, 파트너, 운영 효율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이 이미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세계 7위, 국제선 화물 같은 경우에는 3위, 명실상부 동부가 허브 공항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요구들도 역시 직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잡도를 감소하면서 또 환승객도 유치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화, 극단적인 개인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정된 승객이기는 하지만 전날 가방 픽업해서 미리 보내주고 당일날 집까지 차 보내서 공항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이런 서비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개인화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 밀착 서비스,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접근선에 대한 향상, 그 다음에 파트너들한테는 채널을 다변화시켜 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에어포트는 극단적인 개인화된 경험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구성 요소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간 딱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한 2분 더 할 것 같습니다. 리테일 산업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되어진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도입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리테일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어스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콜스라든지 16년, 17년 매장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매장을 왜 줄일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성향도 바뀌었고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많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겠다.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하겠죠. 그것은 온라인이고 이 중간 과정에서 그러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우리가 논의하던 O2O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여정하고 관련된 내용이 인지해서 찾고 구매하고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열티를 만들고 이거를 선순환하고 이것이 과거에서 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흩어지다 보니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광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O2O를 언급하면 나오게 되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변화된 채널들, 고객 접근 채널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하는 담당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영역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탑픽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네 가지 영역이 각각 다소 사일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현재 리테일 산업의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매장을 많이 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장을 닫는 대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계연원도 14년, 15년 비즈니스가 줄고 있습니다. 넷세일, 넷인컴 모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매장을 줄이자. 그 대신에 웹사이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2006년 7년도에 만든 이후에 201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법을 취해 나가서 지금 현재의 매장 축소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영 실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16년도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 전의를 맞추어서 O2O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혁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들도 디지털 혁신들을 취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바뀌어진 소비자 특성, 그 다음에 바뀌어진 서비스 제공 특성 이것들이 맞물려져서 리테일 산업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이 좀 더 과정을 겪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